건강하고 행복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침 첫 번째 영상 되겠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탑6 트롯맨들의 우정은 두말할 것 없이 끊임없이 눈부시게 빛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도 결코 과언이 아닌데요. 제가 얼마 전에도 특정 가수, 또 최근 여러 연예계의 시끄러운 일들을 좀 많이 전달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영상을 올릴 때는 왜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지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특히나 같은 엔터테인먼트, 연예계에 있는 같은 가수로서 어쩜 이렇게 다른 가수들과 차별화된 넘사벽의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지, 그것은 비단 성적만이 아닙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성, 그리고 올바르고 정직한 행보, 이 모든 것들이 가요계의 많은 선후배, 동료 가수들이 보고 배워야 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단순히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내달리다 보면 결국 큰 실패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오늘 영상에서는 최근에 복귀 소식을 알린 이찬원님과 아티스트 임영웅님, 나아가 탑6 트롯맨들에 대한 이야기까지 함께 전달 드릴 텐데요. 이 다른 트롯맨들 팬분들은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임영웅님의 쾌거 소식을 먼저 전달 드려야 하기 때문이죠. 자, 우선 첫 번째는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엄청난 광고 효과입니다. 자, TS 트릴리온 하이원 리조트 여자 오픈에 자신들의 샴푸 제품을 협찬까지 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응원하고 계신 영웅시대 분들이라면 모를 수 없는 임영웅님의 전속 계약 모델로 활동 중인 TS 트릴리온이죠. 그런데 해외로 많은 지사가 뻗어나가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광고 파워를 통해서 이제는 골프 대회에도 자신들의 제품을 협찬하기에 이르렀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이 기업의 존폐와 성공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실질적인 파워구나. 어마무시하구나. 제가 항상 강조하는 말이죠. 이 어마무시한 파워를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감없이 뽐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와 더불어서 더 놀라운 이야기가 하나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 임영웅 효과, 홈쇼핑 매출이 고공행진이다. TS 샴푸 너무 잘 나가네. 자, TS 샴푸 방송이 드디어 어제 16일까지 전부 다 3번의 방영이 끝났습니다. 기사 내용을 쭉 살펴보니 TS 트릴리온이 지난 12일 GS샵, 13일 롯데홈쇼핑, 16일 홈앤쇼핑에서 진행된 홈쇼핑 런칭 9주년 특집 방송에서 그야말로 매출 대신화를 기록했다. 그냥 매출이 높았다가 아니라요, 매출 신화적인 기록을 달성해냈다라는 겁니다. 자, TS 트릴리온 관계자에 따르면요, 현재까지 3회 방송을 통하여 약 17억 원의 매출을 내며 엄청난 매진 신화를 이어가고 있다. 앞으로 남은 22일 CJ 온스타일, 그리고 26일 현대 홈쇼핑 방송에서도 좋은 성적을 기대하고 있다. 3번의 방송에서 끝이 아니라 22일에서는 CJ 온스타일, 26일에는 현대 홈쇼핑에서도 또 한 번의 추가 방송이 예정되어 있는데, 3번의 방송 동안 17억 원의 매출을 냈으니 한 번 방송당 얼마입니까? 최소 6억 원에 달하는 어마무시한 매출을 발생시킨 겁니다. 이것도 홈쇼핑에서만 말이죠. 여기에 장기영 TS 트릴리온 대표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공들여서 준비한 9주년 특집 방송에 고객분들께서 뜨거운 성원을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린다. 남아있는 홈쇼핑 방송에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며 양질의 제품 공급을 위해 노력하겠다. 한 가지 아쉬운 건 장기영 대표님이 영웅시대 분들과 소통하며 그야말로 영시임을 자처했는데요. 기왕이면 이런 공식적인 기사에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에 대한 감사함까지 함께 전달을 해 주셨다면 더욱더 좀 뜻깊지 않았을까라는 살짝의 아쉬운 마음도 없지 않아 들고 있습니다. 어찌됐건 이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는 데 있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영향력과 파워 빼놓을 수 있겠습니까? 저는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번 인터뷰 때는 한번 기대를 좀 해봄직하지 않나.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파워가 어마무시했다라는 것을 이 장경 대표님이 직접 이야기를 또 해주신다면 그것보다 또 뿌듯하고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자, 어찌됐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는 어땠습니까? 난리가 났다. 이 난리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야말로 임영웅님의 이 정직하고 사랑받는 이 이미지가 브랜드 메시지를 직접 임영웅님을 통해 전달하며 고객의 접점을 확대해 나가겠다. 또 이렇게 밝히기도 했었죠. 자, 이런 임영웅님의 파워가 엄청난 가운데 이렇게 성공하고 이렇게 대단해진다면 사실 사람이 변할 수도 있습니다. 이 주머니에 돈이 비어있을 때랑 주머니에 돈이 가득 찰 때랑 화장실 들어갈 때랑 나올 때랑 다른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뭐 다른 탑식스 팬분들, 특히 이찬원님의 이야기를 듣고 싶어 들어오신 분들에게까지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인성이 바르다라는 것, 또 탑식스 트롯맨들의 인성이 바르다라는 건 아마 다 공감하시고 동의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아끼는 동생이자 탑식스 트롯맨의 멤버인 이찬원님이 최근에 복귀 소식을 알렸죠? 근데 이런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건강이 제일 중요한데 이찬원 걱정이 앞서는 복귀다. 자, 무슨 말인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적혀져 있네요. 가수 이찬원이 활동 중단을 알린 지 8일 만에 재개를 알렸다. 잠시 재정비를 갖겠다라며 이찬원의 복귀 소식에 팬들은 반가움과 함께 걱정스러운 마음도 내비치고 있다. 당시에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죠. 심각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은 아니지만 당장 스케줄을 소화하는데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다. 그래서 금주와 차주 예정되었던 후속 활동이 불가능하게 되어 컨디션 관리와 회복에 집중하겠다라고 뜻을 밝혔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찬원님의 스케줄을 장민호님, 영탁님이 막 커버를 치게 됐고 뭐 상황적인 커버긴 합니다만 또 임영웅님의 과거 이찬원님에 대한 의리에 대한 이야기까지 제가 한 번씩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렸었죠. 아마 모르긴 몰라도 이 멤버들이 비공식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고 안부를 물었을 것은 거의 90%이지 않나. 제가 이런 이야기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활동하는데 큰 문제는 없지만 회복이 우선이다라고 했었던 이찬원님의 이 이야기. 그런데 잠시가 정말 잠시에 불과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작 8일밖에 되지 않았어요. 당초 2주 정도를 휴식하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벌써 공식적으로 활동 재개를 알린 것이죠. 소속사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시적으로 활동을 중단했지만 휴식을 취하며 컨디션 관리와 회복에 집중해 현재 건강을 회복해 가고 있다. 특히 찬스분들과 하루라도 빨리 소통하고자 하는 본인의 의지를 존중하여 바로 17일 톡파원 25시 녹화를 시작으로 다시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톡파원 25시 이외에도 다수의 고정 프로그램과 후속 활동 일정 역시 현재 조율 중이다 라면서 잠시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시 완전히 복귀했음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이 짧은 휴식기를 가지고 돌아와서 활동을 이어가겠다라고 하는 이찬원님의 의지가 팬들에게 사실 반가울 수밖에 없죠. 팬들을 보고 싶어서 돌아온 거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또 팬분들 사이에서는 휴식 기간이 조금 짧다. 아직 회복이 다 되지 않았을 텐데 걱정이 된다. 이번 기회에 조금 더 쉬는 게 좋지 않냐. 본인의 의지라고 하니까 더욱 눈물 난다 등등 걱정과 반가움의 시선을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팬들과의 소통만을 생각하며 아직 온전히 회복되지는 않았지만 활동 재개를 알린 상태인 거죠. 사실 빨리 팬들을 보고 싶어서 활동을 재개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아시다시피 이찬원님이 고정 예능을 맡고 있는 프로그램의 개수만 엄청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2주 연속 만약에 방송 활동을 쉬게 된다면 아마 스스로 부담을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이찬원님이 누구보다 열심히 하는 가수라는 거는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지금 엄청나게 활발한 예능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브레이크가 걸리게 된다면 이거 더 문제가 될 수 있다 라고 아마 이찬원님 스스로가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빠르게 복귀를 하게 된 것인데 아마 여기에 대해서 다른 트롯맨들 임영웅님을 비롯한 영탁님, 뭐 장민호님, 김희재님, 정동원 군까지 아마 걱정을 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뭐 본인의 의지가 이렇게 불굴의 의지이니 또 이것 또한 존중하고 팬분들이 아주 반갑게 맞아줄 수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됐건 이 이찬원님의 이 활동 복귀 참 기쁜 소식입니다. 기쁜 소식인데 과거 제가 눈에 들어왔었던 대목들이 있어요. 지금 보니까 임영웅님과 영탁님과 이찬원님, 정동원 군, 장민호님, 김희재님 고요 속의 외침이라는 당시 이 뽕숭아학당 때 영상이 200만 조회수를 넘겼거든요. 근데 참 이런 영상을 아마 다시 찾아보시거나 아니면 유튜브를 보다가 그냥 무작위로 랜덤으로 이게 자신의 핸드폰에 노출이 되어서 아마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 트롯맨들의 이 케미, 뽕숭아학당 우리가 참 재밌게 즐겨보지 않았습니까? 물론 서혜진 PD의 한계와 어떤 고리타분한 프로그램의 형태 때문에 사실 시청률이 후반에 좀 떨어졌습니다만 이 멤버들의 케미는 우리가 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 이찬원님이 불후의 명곡에 등장했을 때 영탁님하고 장민호님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던 장면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영탁님이 이렇게 질문해요. 찬원아, 영탁, 민호 중에 누가 더 좋아? 라고 질문하자 이찬원님이 굉장히 고민합니다. 그러면서 제일 잘 삐지는 1위가 바로 장민호님이다. 그러면서 현명한 대답 한다. 이렇게 해서 이찬원님이 굉장히 고민을 합니다. 고민을 하면서 지금 시간을 좀 끌어요.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바라보고 있는데 여기 뭐 영탁님 팬분들도 있고 장민호님 팬분들도 있고 이찬원님 팬분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고민하던 이찬원님은 제가 더 좋아하는 형이 누구냐면 아주 현명하게 대답을 합니다. 바로 민탁. 장민호님과 영탁님의 이름을 합쳐서 민탁 형을 좋아한다. 센스있게 대답을 딱 한 거죠. 그러자 엄빠 아니냐, 엄마하고 아빠 중에 누가 더 좋냐라고 했을 때 엄빠 아니냐 이런 질문까지 센스있게 잘 대답한 이찬원님의 모습에 장민호님하고 영탁님이 너무나 즐거워했습니다. 이렇게 예능방송 프로그램에서 트롯맨들이 또 만나게 되는 게 참 반가운 장면 아니겠습니까? 이것도 가능한 것이 어찌 보면 이찬원님이 엄청나게 예능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트롯맨 형님들과 만나는 모습을 우리가 방송을 통해 볼 수 있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장면은 또 있어요. 바로 이찬원님이 유튜브를 개국했을 때 임영웅님을 비롯하여 김희재님, 장민호님과 함께 애틋한 공약 릴레이를 했었거든요. 이 영상에서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이 만나서 유튜브 공약 릴레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장민호님은 왜 이렇게 유튜브 늦게 시작했냐? 라고 장난을 쳤고요. 우리 유튜브 댓글에도 찬원이 유튜브 좀 시켜달라는 말이 되게 많았다. 이제 갈증이 해소돼서 아마 구독자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것 같다 라고 이야기를 했고 앞으로 100만 구독자가 되면 좋은 선물을 사주겠다 라면서 응원을 했으며 임영웅님은 이렇게 당시에 얘기했습니다. 솔직하게 보여줬으면 좋겠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숨김없이 보여주는 채널이 되길 바란다 라면서 응원을 했고 또 김희재님 역시 앞으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팬분들과 다양하고 보고 싶어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30만 구독자 공약으로 이찬원님이 오히려 임영웅님에게 선물을 하기로 김희재님에게는 직접 만든 요리를 대접하기로 이렇게 공약, 약속을 걸기도 했었죠. 그리고 나서 이찬원님이 엄청난 유튜브 활동과 예능방송 프로그램에 출연을 하면서 그야말로 종횡무진
대활약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이 웅또케미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 사랑하는 영웅이 형, 이찬원, 임영웅 신곡 홍보, 이 트롯맨들의 의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니까 이렇게 우리 트롯맨들이 다 같이 모여서 임영웅님의 신곡 발매에 대하여 축하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난스럽게 임영웅님이 자고 있을 때 몰래 팔하고 다리를 임영웅님의 몸에 탁 걸쳐놓은 요런 재미, 요런 장난, 이것도 임영웅님과 이찬원님이 절친하기 때문에 보여줄 수 있는 캠이다. 이걸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뭐 저게 건방진 거 아니냐, 예의 없다. 아유, 아닙니다. 친형제 같기 때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장난을 칠 수 있는 것이다. 이랬던 멤버들이 이제는 각자의 개인 활동을 하면서 종횡무진 대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트롯맨들이 이 방송계에 끼치는 영향력이 그야말로 어마무시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이런 트롯맨들의 의리를 우리가 앞으로도 끊임없이 응원해줘야 하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신 상태이죠. 더불어서 다양한 의견들, 다양한 문의들이 소셜에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들썩들썩이고 있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뭐랄까요? 이 폭풍전야라고 해야 될까요? 뉴스 기사를 살펴봐도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야기들이 끊임없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이런 말도 눈에 들어옵니다. 기부천사 임영웅과 영웅시대, 올해의 선한 영향력은? 이라는 글이 이렇게 적혀져 있죠. 가수 임영웅과 그의 팬덤 영웅시대가 2023년 상반기 내내 선한 영향력을 떨쳐 화제를 모았다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영웅시대 분들의 끊임없는 기부들, 300만원, 200만원, 6,024만원을 달성한 누적 기부 금액, 또 소아암 백혈병을 위한 200만원 기부 등등등. 자, 이렇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꾸준한 기부와 영웅시대 분들의 활약을 통하여 사랑의 열매의 사무총장님은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꾸준히 기부를 실천하면서 스타의 선한 영향력을 지역사회 곳곳에 전파해온 영웅시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 영웅시대와 같이 스타와 팬클럽이 함께하는 나눔 선행은 우리 사회의 나눔 문화를 조성하고 확산시키는 모범적인 사례로 대형 팬덤 문화를 만드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이 사회 전반에 너무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단순히 인기가 높고 나아가서는 팬덤의 규모가 거대해져서 영웅시대가 라는 말이 아니라 그야말로 선한 영향력까지 함께 어우러지며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진정한 영웅시대가 지금 계속하여 펼쳐지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런 기사도 하나 눈에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보니까는 팬덤의 부가산업 효과, 경제 전반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 세계로 뻗어나가는 K컬처 중심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엔터테인먼트 산업이 자리를 하고 있다.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콘텐츠를 창작하고 선보이는 예술가와 그 팬이 만들어낸 결과물들이다. 이렇게 모인 팬덤은 콘텐츠 산업이 발전하는 원동력이 된다. IT 조선은 K-POP 팬덤을 중심으로 어떤 산업이 형성되는지를 살펴봤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 다양한 얘기가 있습니다. 팬심의 파급 효과는 그야말로 막강하다. 그러면서 한류가 소비재, 문화 수출로 유발한 국내 생산액을 총 37조 원에 달할 정도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약 4년 동안 만들어낸 이 K-POP 한류 열풍의 국내 생산액만 총 37조입니다. 어마무시하지 않습니까? 이런 파급 효과가 바로 팬덤의 힘에서 비롯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K-POP 팬덤 굉장하죠. 하지만 이제는 K-POP만이 아니다라는 걸 많은 분들이 여실히 잘 느끼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바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파워. 올해 4월에는 임영웅님이 시축을 진행한 FC 서울 경기장에서 임영웅님의 공식 팬덤 영웅시대 분들의 눈부신 활약이 엄청났다라고 설명이 함께 되고 있습니다. 이토록
팬심을 근간으로 하는 오프라인 행사에 대규모 인원이 이동하고 단합하게 되는 것이 진정한 팬덤 파워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콘서트, 팬미팅 등 다양한 공간에서 좋아하는 아티스트를 직접 보고 다른 팬들과 함께 즐기고 싶은 마음이 바로 원동력이 되고 있다. 코어 팬덤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이렇게 창출되어가는 경제적 파급 효과도 더욱더 거대해지고 있다. 또 자신이 응원하는 아티스트의 팬이 한 명이라도 더 늘길 바라는 마음에 건강한 팬 문화 조성에 앞장서기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전체 팬덤 문화를 관통하고 있는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이를 응원하고 있는 영웅시대 분들, 그 존재 자체가 얼마나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지 여실히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런 눈부신 결과도 끊임없이 이어집니다. 트로트계의 히어로 임영웅 흔들림 없는 1위. 자, K-팝 아이돌은 어느덧 글로벌 대세로 우뚝 섰습니다. K-트로트 가수들 역시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생생한 사진, 최신 기사, 화제 동영상을 한 곳에서 만날 수 있는 플랫폼을 언론사에서 만들었는데 이곳에서 진행한 스타 원픽 K-트로트 투표 순위에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당당한 1위에 선정이 된 것 같습니다. 역시 트로트 가수들 중 스타 원픽의 1위의 영광을 아는 주인공은 이번에도 역시 임영웅이었다. 지난 2020년 내 이름 미스터 트롯에서 진을 차지하며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임영웅은 준수한 외모와 신체 비율로 사진을 잘 받기로도 유명하다. 라면서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이 팬카페에 올린 글, 앞으로도 사랑에 보답하겠다. 이 건행 인사를 했던 임영웅님의 팬들에 대한 사랑까지 함께 종합적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영웅시대분들, 임영웅님을 응원하는 마음이 강력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이런 결과로서 드러납니다. 임영웅, 공포영화 같이 보고 싶은 남자 트로트 가수 1위. 굉장히 무더운 8월달인데 좀 있으면 금방 9월, 10월, 가을이 다가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덥다 보니 공포영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올해는 경제가 힘들어서일까요? 이 공포영화나 무서운 주제에 대한 이야기들이 작년, 예년에 비해서 굉장히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공포영화를 만약 같이 본다면 아티스트 임영웅님과 갔을 때 너무나 든든함을 느끼지 않겠냐? 실제로 이게 투표가 열렸고요.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당당히 1등을 차지했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조사부터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유튜브 조회수 역시 폭등합니다. 노래장인 임영웅 다시 사랑한다면 무대 500만 뷰 돌파 소식입니다. 물론 이 영상은 아쉽게도 미스 앤 미스터 트롯 공식 계정 유튜브에 올라온 영상이기에 2021년 5월달에 올라왔음에도 500만 뷰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약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공식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가 되었다면 모르긴 몰라도 1000만 뷰가 진즉에는 돌파되고도 남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나아가선 이런 기록이 계속 이어집니다. 임영웅 사랑은 늘 도망가 뮤직비디오 역시 1600만 뷰를 돌파했습니다. 사실 이 사랑은 늘 도망가 파워가 얼마나 강력한지 2021년 10월 달에 처음 공개된 이 임영웅님의 유튜브 영상이 뮤직비디오만 단일 영상 하나로 1600만 뷰를 돌파한 것이죠. 사실 벌써 시간이 몇 년이 지났습니까? 이제 좀 있으면 거의 2년 정도가 다 돼가는 시간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랑은 늘 도망가 아시다시피 많은 대중분들이 잘 기억하고 부르는 노래이고요. 연예인들도 임영웅님의 다른 노래는 잘 몰라도 바로 이 사랑은 늘 도망가 노래는 너무나 잘 알고 있다. 그런 엄청난 노래이고요. 나아가서는 그런 노래들의 음원 스밍이 모이고 모여서 이런 눈부신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임영웅 멜론 누적 스트리밍 80억의 돌파. 대기록입니다. 와, 제가 70억을 달성했을 때 이 추세라면 2023년이 다 가기 전에 이 방탄소년단만이 들어가 있는 다이아몬드 클럽에 임영웅님이 당당히 들어가지 않겠나라고 생각했는데 벌써 80억 스트리밍이 돌파됐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기준으로 이미 80억회를 넘어서서
80억 639만 스트리밍을 달성했는데요. 지금 속도가 얼마나 빠르냐면 2주 만에 1억 뷰씩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럼 한 달이면 2억 조회수가 증가하고 있죠. 이제 20억 조회수가 남았으니 한 달 동안 2억이면 앞으로 10개월 안에 1년 안에 충분히 100억 스트리밍 돌파가 되면서 임영웅님이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방탄소년단만이 랭크된 다이아몬드 클럽에 당당히 이름을 올리게 될 거라는 겁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지금부터 10개월이니까요. 지금이 8월이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충분히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다이아몬드 클럽 진입이 가능하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 가능한 이유는 지금 영상을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영웅시대 분들의 눈부신 활약 덕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자, 그러다 보니 우리 많은 분들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연일 궁금해하고 소씨가 분석해드리는 내용만 들어도 가슴이 뛴다, 상상만으로도 행복하다, 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고 계신 상태입니다. 요번에도 비슷한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발견해낸 깜짝 놀랄 내용들이 있는데 지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기다리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요 재미있는 글 하나만으로도 그 여파가 예상이 됩니다. 엄마 미안해 라는 글이 잔뜩 적혀져 있는, 수십 번이 적혀져 있는 트위터의 글이 많은 분들에게 감동과 눈물을 선사했죠. 바로 아시다시피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2022년 서울 앵콜 콘서트 티켓팅 당시 접속 대기 중에 13,522명 이상이 걸리면서 이 글을 올린 자녀분이 어머니에게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을 성공하지 못해서 엄마 미안해라는 글을 수십 개를 적어서 트위터에 올렸던 것이 지나가던 다른 영웅시대 분께서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100번을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얘기가 당시에 굉장히 회자가 되면서 많은 분들에게 큰 감동을 선사했었죠. 자, 이토록 자녀분들도 또 어머님들도 서로가 서로에게 미안함을 만들 수밖에 없는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 티켓팅 파워는 어마무시합니다. 자, 이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가을 콘서트가 됐건, 나아가 연초 콘서트가 됐건, 연말 콘서트가 됐건, 또는 콘서트와 유사한 이벤트가 됐건, 분명히 뭔가 큰 것이 오고 있다라는 건 뭐 유튜브를 하는 저뿐만이 아니라 영상을 3년 가까이 시청해 오신 우리 수많은 영웅시대 분들도 충분히 체감이 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에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를 조금 예측해 볼 수 있는 기사가 하나 있습니다. 자, 보니까 KBS 대기획 GOD 콘서트가 벌써 티켓을 추가 오픈했을 정도로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GOD가 25주년을 맞이했고 KBS가 50주년을 맞이하면서 2023년 바로 올해 9월 9일 날 이렇게 GOD의 KBS 대기획 콘서트가 열리게 되죠. 근데 이게 9월 9일입니다. 9월 9일인데 아시다시피 이 콘서트 자체가 사실 9월 9일 날 진행은 되지만 방영은 9월 28일 날 바로 추석 특집으로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콘서트 위치가 송도 달빛 축제공원, 바로 야외 콘서트예요.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어떤 가을 콘서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추석을 기점으로 한 명백한 추석 대이벤트라고 할 수 있겠죠. 제가 어제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콘서트는 가을 콘서트가 될 가능성이 제가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을 콘서트가 그냥 실내체육관을 구하려다 보면 어떻습니까?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송도 달빛축제공원과 같은 야외 콘서트, 우리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예전부터 했었던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정말 버스 한 대 사가지고 전국 팔도를 다니고 싶다. 캠핑 가서 우리 영웅시대 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 또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이 락 페스티벌처럼 락 페스티벌이 돗자리 피고 텐트 치고 정말 며칠 동안 밤새고 공연 즐기고 또 텐트에 들어가서 자고 그렇게 하는 엄청난 페스티벌이잖아요. 락 페스티벌처럼 영웅시대 분들을 한데 모아서 정말 호남평야에서라도 공연을 해야 될지도 모른다. 이 영웅시대 분들이 한 자리에 다 모이는
그런 공연을 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뭔가 이 KBS 대기획 G.O.D 콘서트를 보면 그 비밀이 조금 보이지 않습니까? 아티스트 임영님이 가을 콘서트가 이 락 페스티벌처럼 이름지어 영웅시대 페스티벌 또는 임영웅 페스티벌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이 가을 페스티벌로 콘서트까지 하게 된다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이 공식 팬카페를 통해서 세 글자 땡땡땡를 위해서라고 했는데 콘서트라는 단어 말고 이벤트라고 글자를 한번 넣어보시면 땡땡땡 글자에 어순상 콘서트를 위해서처럼 이벤트를 위해서 요것도 딱 이어지지 않습니까? 제가 볼 때는 요런 야외 콘서트 겸 페스티벌을 임영웅님이 기획하고 있다면 이건 정말 엄청난 빅 이벤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G.O.D도 실제로 송도 달빛축제공원에서 그냥 콘서트만 하는 게 아니라 KBS에서 이거를 9월 28일 날 방영할 수 있게 촬영까지 대대적으로 되잖아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해보면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우리 예전에 정말 십수년 전에 이 게릴라 콘서트 기억나십니까? 이 게릴라 콘서트 실내에서 한 적 별로 없습니다. 다 야외에서 갑자기 기하급수적으로 콘서트를 했던 거 아마 잘 기억나실 거예요. 충분히 야외에서 콘서트를 페스티벌처럼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요번 G.O.D 콘서트의 이 축제공원 위치를 보면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페스티벌이 될지 콘서트가 될지 모르겠지만 가을 시점으로 하여 겨울이라면 어렵겠지만 가을 시점에는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이와 더불어서 임영웅님의 일상 모습이 포착돼서 팬분들의 마음을 또 설레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임영웅님이 바닥에 있는 무언가를 막 조립하고 있는데 이게 레고였어요. 아티스트 임영웅님을 레고로 조립하고 있었던 이 장면이 포착이 되면서 최근 임영웅님이 모습을 잘 보이지 않지만 축구도 하고 집에서 이런 레고도 조립하지 않겠나. 또는 임영웅님이 너무나 좋아했던 이 핸드폰 게임. 이것 때문에 목이 더 아파질까봐 걱정이에요 라는 영웅시대 분들이 많았을 만큼 임영웅님이 또 폰게임을 하는 모습까지 이렇게 포착이 되면서 아티스트 임영웅님의 일상도 궁금하지만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가을 콘서트 페스티벌 가슴이 쿵쾅 내시지 않습니까? 그런 엄청난 빅 이벤트를 우리 아티스트가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저는 틀림없다라고 생각합니다.